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2024년도 한 40여일 있으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2025년은 을사년으로 돼 있습니다. 뱀의 해인데 푸른색 뱀의 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을사년 하면 120년 전에 그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을사조약, 그런 아픈 역사가 생각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내년 한일수교 60년 되는 해인데 국민의 감정에 벗어나는 어떤 이벤트나 외교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게 오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335 지나가는 거를 좀 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근로소득에 굉장히 충실하셨던 세대죠. 공장에서 가발, 섬유, 신발 이런 수출 산업을 국가 주도하에 3교대씩 해가면서 수출을 기여하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신흥국에서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 입구에 그런 반석에 올려놓기에 토대를 닦아주신 세대인데요. 본인들이 이렇게 근로한 거에 대한 소득에 아주 가치를 많이 이렇게 부여하셨던 세대죠. 근로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셨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또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19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주식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의 부가가치를 많은 분들이 또 인식을 하시는 계기가 또 있었고, 나라가 국부가 쌓이면서 전반적인 자산시장도 약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의 혜택을 받았던 대기업이나 일부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 세력들이 근로와 사업소득에 충실했던 한 세대를 뒤로하고 자본소득에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자산시장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합니다.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소유해서 발생한 소득인데요. 현금을 예금을 해놨는데 이자가 나오는 이자 소득이라든가, 땅을 갖고 있어서 빌려줘서 받은 그런 소득, 지대, 그런 것들이 자본소득인데, 이런 자본소득이 주가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전을 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를 맞이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제조업
국가에서 새로운 IT 국가로서의 전환점을 마련을 합니다. IMF를 2년 만에 탈피하면서 정부화 시대를 열어주시죠. 국가적인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창업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일정 부분 닷컴붐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의 20년이 지난 지금의 국가 주도적인 산업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니콘 기업들이. 그러한 창업 기업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1세대 그 수출 주도형 우리 윗세대가 근로와 소득을 중심으로 했던 생각과는 달리 자본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자본시장에서의 논리, 그쪽으로 너무 무게를 주다 보니까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많은 돈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소득의 중심이 되었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본소득이 근로와 사업소득을 뛰어넘는 시장 소득으로 나타나면서 조금 소외시하거나 외면시하거나 하면서 자본소득 쪽으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직장, 본인이 하던 사업까지도 포기하거나 외면하면서 자본소득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을 20여 년 겪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게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그런 양극화가 깊어졌거나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근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달에 몇 억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은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뭐 150이든 200을 버는데 한 달에 몇 억을 벌었다, 몇 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한 같은 동 시대를 살면서 소득의 차이가 그렇게 나면 사회를 받쳐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의 책임도 큰 겁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는. 시장이 실패할 때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실패하는 과정까지 가게 기업을 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가 정책도 그러한 자산소득에 쏠리는 현상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그것을 부추기지 않았나, 이런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소득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전소득은 개인이 생산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받은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금, 보조금, 보험료,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우리나라 자선단체 외국에서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소득이 되는 거죠. 이전소득은 하나의 나눔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격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복지적인 부분. 연금이나 보조금이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제는 자본소득에 너무 몰입해 있는 우리 청년들. 미국 주식 M7이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올라가는 상황. 거기서 소외됐다는 어떤 그러한 자괴감. 그런 것들이 근로욕을 상실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이 작은 문구점을 하면서 일정 부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만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억대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갔다 주식시장이 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제가 경쟁력이 없거나 기회를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도태돼 나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가 정책적으로나 어떤 그 제도상으로 근로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이렇게 열중을 하면 국가와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나 결과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저축한 돈으로 자본소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려우니까 다 팽개치고 그냥 정리해서 자본소득을 위해서 몰빵을 한다? 자기 인생을? 저도 그런 적 있죠. 두세 번. 젊었을 때. 근데 그게 9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하면 인생 낙오자가 돼요. 9번은 성공하고 1번만 실패해도. 먹을 때는 적게 먹고 잃을 때는 크게 잃게 돼요. 이 자본시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때다. 그리고 이 사회나 근로, 자본 이런 개념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알려줘야 돼요. 청년들한테. 우리가 왜 책을 읽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수업료 안 내고 간접 경험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왜곡되는 청년이 얼마나 많아요. 영끌 해가지고 뭐 아파트 사서 뭐 받은 월급을 다 원리금을 내야 되는 이런 MZ세대. 미래가 있습니까? 국가 정책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근로와 사업소득이 안정적인 소득이 돼야 자본소득도 자본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국 자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다 점유당하는 거죠. 건전한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부동산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경매에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젊음이 경매 한 건 나올 때마다 젊음이 한 명씩 날아가는 거야. 인생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가지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이 그 시절에 중요하고 소득이 이전돼서 올라가는 과정,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냉혹한 그 현실에 빈몸으로 교육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지 않게 국가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대기업이나 단체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줄. 그래서 정상적인 인생 사이클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길잡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어서 그런 오늘 오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바쁘고 자신의 총수 일가를 지키기 바쁜 그런 지도자와 그런 대주주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대표를 갖게 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그런 분들한테 우리 청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기업이 삼성도 셧다운하고 포스코도 중국에 공장 팔고 또 뭐 셧다운하고 이렇게 지금 줄여가고 있어요. 기업 하나가 흔들리니까 국가가 흔들리는. 이거는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요인이면 지나가면 끝나는데 구조적 요인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구조적 요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청년들한테 인생의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저는 건강하게 사회에 출발할 수 있도록 너무 일찍 자본시장에 뛰어들지 마라. 뛰어들 때는 안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국가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가치가 어떤 소득의 가치가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 해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